1948년 8월은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한 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과 일상을 결정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남과 북의 운명이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1948년 8월의 달력을 시간 순서대로 넘겨보겠습니다. 8월 4일 대한민국의 초대 내각인 이범석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8월 5일자 조선일보는 일면 머릿기사로 이 소식을 보도하고 내각 명단을 실었습니다. 내무장관 윤치영, 외무장관 장택상, 국방장관은 이범석 총리 겸임, 재무장관 김도연, 법무장관 이인, 문교장관 안호상, 농림장관 조봉암, 상공장관 임영신, 사회장관 전진한, 교통장관 민희식, 최신장관 윤석구, 무임소장관 이윤영과 지청천, 이승만 대통령과 이범석 총리 등 거의 전원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 싸우다 고초를 겪은 독립운동가 출신이었습니다. 이날 내각 출범은 석 달 전 치러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선거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5월 10일 남한 유권자 788명 중 93%가 투표해 국회의원 198명을 선출했습니다. 남로당은 50총선거 저지를 위해 4.3 사건을 필두로 총력 투쟁을 벌였지만 제주도에서 국회의원 2명의 선출을 저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5월 31일 이 땅의 최초의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아직 국호가 정해지기 전이어서 6월 1일 조선일보 일면 머릿기사 제목은 남조선 국회 작일, 즉 어제 수성립, 드디어 성립이었습니다. 국회 개원식은 예정대로 31일 오후 2시 반 전 의원 198명이 참집한 가운데 중앙청 의사당에서 개최되었다. 의장의 이승만 박사가 180표의 절대 다수로 당선되었으며 부의장에는 신익희 116표, 김동원 101표 씨가 각각 과반수로 피선되었다. 이날 개회식은 주황리에 의장 이승만 박사 사회로 시작되어 애국가 봉창,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 열사에 대한 묵념, 의장 이승만 박사의 식사와 국련 대표로서 중국 주 부대표, 영국 영사 홀트 씨의 내빈 축사가 있은 후 하지 중장, 대인 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특히 의장의 요청으로 서재필 박사로부터도 감회를 겸한 축사가 있었다. 만파 정식 지곡의 아기, 장음이 연주된 후 만세 삼창으로 역사적 국회는 오후 3시 40분 폐회하였다. 7월 1일 국회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은 국호와 국가에 관한 헌법조항부터 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이미 김인현 당시 13도 대표가 모여 민주국가 수립을 선언했고 이를 위해 30여 년간 계속 투쟁해 왔으므로 동양에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민주주의 제도를 우리가 채택해 왔으며 이에 완전히 수립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여 세계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를 가 163, 부 23표로 의결했습니다. 민주가 중복되니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라고 조문을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7월 17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 공포식이 국회의사당에서 장엄하게 거행됐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순 한글과 한자 병용의 헌법 정본 2통에 서명했습니다. 헌법조안은 6월 23일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는 12차례 회의를 열어 심의한 뒤 7월 12일 최종 의결했습니다. 헌법이 공포된 7월 17일을 우리는 제헌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흘 뒤인 7월 20일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선거가 국회에서 실시됐습니다. 출석 의원 196명 중 이승만 180, 김구 13, 안재홍 2, 서재필 1표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부통령은 이시영 113, 김구 65, 조만식 10, 오세창 5, 장택상 3, 서상일 1표로 최다 득표자가 3분의 2에 미달해 재투표 결과 이시영 133, 김구 62, 이구수 1, 무효 1표로 이시영이 당선됐습니다. 7월 21일자 조선일보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20세 전후에 독립협회 회원으로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활약하였고
제국신문사 사장 겸 주필로 청년들에게 애국사상과 민족주의 사상을 고취하였다. 그 후 체포되어 종신징역의 언도를 받고 이복 7년 만에 러일 전쟁의 특사로 추록하였다. 참정 대신 한규설 씨의 알선으로 도미하여 프린스턴과 와싱턴 대학을 졸업,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특히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민족 자결을 주장한 윌슨 씨와는 사제지간이면서 정치적 의견이 합치되어 특히 친밀하였다. 1919년 기미 독립운동 당시 상해에서 임시정부 국무총리, 집정관 총재, 대통령 등을 역임, 1925년 이를 사임한 후 구미 선전부를 만들고 외교 교섭에 힘쓰는 한편 동지회를 조직하고 활약하였다. 이승만의 당선은 압도적 민심이었습니다. 70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쳐온 우리의 최고 영도자 이승만 박사가 추대될 것이 이 민족의 염원이었고 또 자랑이었으니 이제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이것이 구현됨에 3천만의 감회는 더욱 새로운 바 있다. 부통령 역시 3천만의 기대에 부합하여 80의 노혁명투사 이시영 씨가 당선되어 이 민족의 뜻은 이루어졌고 새로운 민주 건국의 주축은 완비되었다. 7월 24일 오전 10시 중앙청 광장에서 정 부통령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에 걸쳐 철만난 무궁화는 바야흐로 향기를 토하고 이 땅에 기쁨 넘쳐 흐르는 가운데 우리의 지도자이며 우리의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는 식이 거행되었다. 운무에 쌓여 나리는 가는 이슬비는 기쁨 가운데 어리는 눈물과도 같이 결의의 감격을 대신하는 듯하였다. 이른 아침부터 거리에 장사진을 이루는 가운데 세종로 일대는 식을 보려는 군중으로 문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신익희 국회부의장은 개회사에서 3천만이 잃었던 조국과 민족을 다시 찾아 일생을 조국 광복에 몸을 바친 이승만 박사와 이시영 선생을 정 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은 우리가 정히 그 사람을 얻었음으로써 이 감격이야말로 천추에 잊지 못할 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8월 2일 독립군 지도자 이범석이 국무총리로 국회 승인을 받았고 8월 4일 초대 이범석 내각이 출범한 것입니다. 마침내 8월 15일 오전 11시 20분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축하하는 역사적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수십만 국민이 운집했고 연합군 사령관 메가더 원수 부부 등 각국 축하 사절들이 참석했습니다. 해방 후의 극단적 혼란과 남로당이 일으킨 유혈 사태 속에서도 그렇게 고대하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출범한 것입니다. 정부 수립을 세계에 선포하는 15일 지리한 장마도 개어 맑은 하늘빛이 더욱 맑아 보이는 첫 새벽부터 가가호호에는 국기를 개양하고 깨끗이 청소한 시가에는 중앙청 광장을 중심 각 단체를 대표하는 군중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민권, 개인의 자유, 근로자 우대, 통상과 공업,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와 자유를 지키려는 정부를 공산주의자 등이 전복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시간에 걸친 기념식이 끝난 뒤 광화문 내거리에서 장엄한 분열식이 열려 이 대통령과 전 강요가 육해 공군을 사열했습니다. 8.15 해방 3주년이었습니다. 이날 자정을 기해 미군정은 공식 종료됐습니다. 이처럼 희망과 환호 속에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 뒤인 8월 25일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를 위해 남한에서 7월부터 지하선거가 실시됐다는 것입니다. 남북한 전체에서 선거를 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공산당의 계획이었습니다. 남로당 총수 박헌영은 남한에 남아있던 김삼룡에게 비밀리에 선거인을 선출해 대표자를 해주까지 파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7월 중순부터 8만 명이 넘는 남로당 전권위원들이 서울 등 도시는 물론 전남, 강원, 경북, 경남 등의 산간 마을까지 찾아가 밤에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하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기표에서 투표함에 넣는 정상적 투표가 아니라 정해진 후보의 이름이 쓰여진 연판장에 주민들이 서명하는 형태였습니다. 그 결과 남한 유권자 868만 1746명 중 77.52%인 670만 명이 지하선거에 참여했다고 북한은 발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뽑힌 남조선 대표 1080명이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해주에서 남조선 인민 대표자 대회를 열고 남한 몫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60명을 선출했습니다. 대의원은 인구 비례로 남한 360명, 북한 212명을 뽑게 돼 있었습니다. 4.3 사건으로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던 제주도의 경우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 등 대표 6명이 제주도민 52,350명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배편으로 해주로 월북해 남조선 인민 대표자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김달삼은 이 자리에서 4.3 사건 투쟁 성과를 발표해 열광적 갈채를 받고 위대한 소련군과 그의 천재적 영도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외쳤습니다. 남한 공산주의자들이 해주에서 대의원 360명을 뽑는 동안 북한에서는 25일 하루 동안 흑백함 선고로 대의원 212명을 뽑았습니다. 후보는 한 명뿐이고 찬성하면 흰색, 반대하면 검은색 투표함에 넣는 공개 투표였습니다. 투표율이 99.97%, 찬성률이 98.5%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선출된 남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9월 2일부터 평양에서 조선 최고인민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김일성, 허헌, 김달삼, 김원봉 등 49명의 헌법위원을 선출했습니다.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박헌영, 홍명희, 김책을 부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 선포됐습니다. 초대 내각에는 반민특위 기준 진성 친일파가 16명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남북한 전역에서 선거를 치른 정통성 있는 정권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48년 12월 유엔은 치열한 토론 끝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50 총선거는 유엔 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협의 속에 치러졌고 유권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반면 박헌영의 남한 지하 선거는 과정도 결과도 제 멋대로인 깜깜이 선거였고 김일성의 북한 선거는 기상천외한 흑백함 공개 투표였습니다. 김일성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름으로써 분단의 책임을 남한에 떠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단독 정부를 먼저 수립한 것은 김일성이었습니다. 8.15 해방 불과 6개월 뒤인 1946년 2월 사실상의 정부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단독으로 토지개혁까지 실시했고 산업 국유화, 노동법 시행, 사법재판기관 등에 대한 이른바 민주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화폐를 찍고 인민군을 창설하고 통일될 때까지 시행한다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헌법까지 반포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남한에서 단독 선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김일성이 유엔의 남북한 동시선거 실시 결의를 거부하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을 불허함에 따라 유엔이 남한만의 선거를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과 박헌영이 시종일관 꾼 꿈은 통일 대한민국이 아닌 통일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가 사랑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1948년 8월 25일 지하선거와 흑백함 선거로 정권을 수립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코인을 해킹하고 주민 인권을 유린하고 침략전쟁에 용병을 보내는 집단이 됐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 살고 있던 같은 결의의 운명도 그렇게 갈렸습니다.